네, 오늘은 깊이 있는 인터뷰 시간 한번 여러분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퇴근길 라이브. 북한 이야기 요즘 들을 일이 별로 없으셨을 텐데 저희가 요즘 북한 관련된 소식들은 뭐 북한에서 무슨 풍선이 날아와서 어디에 떨어졌다 이런 뉴스들 아니면 뭐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갈등이 뭐 좀 있다 뭐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가끔 미사일 쏘는데 김정은이 나왔다 안 나왔다 뭐 요 정도 뉴스들이 단편적으로 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북한 관련 뉴스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구체화하고 또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들을 쭉 한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싶은데 말이지요. 오늘 함께 주실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이시죠. 조한범 우리 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통일연구원에 있고요. 네. 또 이제 깨알 선전을 하면 깨알 선전. 북한 전문 유튜브 대동강 TV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동강 TV요. 예. 이름이 아주 직관적입니다. 예, 대동강 맥주가 아니고요. 대동강 TV입니다. 대동강이 평양을 흐르는 강인가요? 예, 우리로 치면 한강이죠. 아. 대동강이 이렇게 흐르고 우리 지금 중랑천처럼 네. 보통강이 이렇게 합류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대동강 그쪽도 하여튼 굉장히 우리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죠? 평양 그럼요. 그렇죠. 우리 뭐 서울보다 더 오래됐다고 그런가요? 할 수 있고요. 아. 고려 시기에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시기 네. 이럴 때 뭐 전성기였죠. 그런 문화재 같은 것들도 많이 있겠군요. 많이 있죠. 고구려 문화재, 고려. 예, 그 평양성도 있고요. 네. 보통문도 있고 을밀대도 있고. 을밀대. 예, 통일되면은 냉면 많은 데입니다. 을밀. 냉면은 생각보다 맛있지 않아요. 그래요? 예. 북한에. 예, 북한 냉면 맛있다고 그러는데 네. 밋밋합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입맛에 잘 안 맞아요. 드셔보셨으니까. 예, 먹어봤습니다. 언제까지 계셨던 거죠? 평양은 북한 간 거는 예. 90년대가 90년대? 예, 90년대 노무현 정부 때 2000년대? 6, 7년이 마지막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이시고요. 그때 이제 가셔서 냉면 드셔보셨고, 그러나 남한이 훨씬 더 맛있더라. 우리나라가 맛있더라. 제가 소련에서 유학을 했거든요. 모스크바에 갔을 때 네네네. 모스크바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아리랑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 예, 북한 식당. 예, 예. 근데 예. 거기에 보면 그때 평양냉면을 팔았는데 예. 그 꽁고기 얹어서 맛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꽁고기를 얹어주는군요. 예, 예. 그때는 평양 이제 모스크바는 그랬어요. 네네네. 자, 하여튼 우리 위원님과 함께 북한 이야기. 북한은 어쨌든 이 김정은을 얘기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김정은이 벌써 한 10년 더 됐나요? 10년쯤 됐죠? 84년생이고요. 네. 2009년에 후계자가 돼서 네. 공식. 2009년에 됐어요. 예, 그러니까 25살 때 된 거죠. 아니, 후계자로 공식 임명이 된 게 2009년입니다. 지명은 그때 됐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선 건 집권한 건 아버지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18일부터 집권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2011년. 그러니까 13년 됐나요? 그러네요, 벌써. 예. 와. 처음에는 뭐 김정은 될 때 저 오래 못 간다. 군부에서도 아마 저 사람 인정 안 할 거다 등등 별별 뭐 루머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나름 안정적으로 정권을 그래도 유지를 하네요. 나쁜 짓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윤리적인 평가를 제외하고 네.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김정일의 아들이 네. 김정남이 있었고 성혜림 네네. 장남이죠. 저 싱가포르인가 어디에서 2017년 2월에 네. 말레이시아에서 그 신경가스. 대낮에 암살해버렸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엄마 네. 김정은의 아들이 둘이거든요. 이제 김정일이 이제 성혜림이 있고 이제 김정은의 엄마가 고용인데 김정은 위에 김정철의 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형은 굉장히 내성적이고 굉장히 에릭 크랩튼 찾아서 영국까지 갈 정도로 또 영국 가서도 그 시골까지 찾아가서 그 수제 기타를 사갖고 오면서 꼭 껴안고 행복해했답니다. 에릭 크랩튼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김정남은 너무 호방해서 뭐 일본 디즈니랜드 갖다 들키기도 하고 일종의 자유인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치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김정철, 네. 김정은의 친형은 내성적이고
뭐 호르몬 분비 계통에 이상이 있다는 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김정일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지만 네. 그러니까 정치 감각이 있는 아들을 선택한 건 제대로 선택한 거죠. 어쨌든 김정은은 그런 정치적 야욕 같은 것도 분명히 좀 있고. 많이 있죠. 아, 많이 있어요. 집권하자마자 우리가 좀 우습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27살 정도인데 네. 군대 갔다 온 대학생 정도 졸업한.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집권하니까 뭘 알겠나. 저거. 흔들렸다고 봤어요. 근데 네. 집권하자마자 한 게 네. 김정일이 죽으면서 두 사람한테 김정은을 맡겼거든요. 네. 네. 그럼 하나는 고모부 장성택. 음. 고모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는 고모부 네가 책임져라. 왜냐하면 김정일이 네. 2008년 8월에 뇌졸중이 오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정보 당국이 3년 갈 거다 그랬는데 어. 거의 맞췄어요. 어.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걸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후계를 준비하느라고 갑자기 김정은을 데리고 나옵니다. 네. 그때 우리 이름도 몰랐어요. 김정운으로 알았어요. 아, 그 정확한 정도였어요. 이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계를 준비하면서 장성택한테 그다음에 군에는 리용호라고 우리 지금 합참의장인데 네네네. 총참모장인데 아주 강성 군인이었어요. 음. 이 두 사람한테 후계를 맡기거든요. 음. 근데 재밌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아버지가 2011년 12월 17일 날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6개월 뒤에 그 리용호를 처형합니다. 그랬죠. 예. 맞아요. 그다음에 2013년 12월에는 장성택? 2년 뒤에는 네. 고모부를 처형을 해요. 그쵸. 근데 아버지가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이제 제거한다면 예? 김정은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종과 수양대군을 생각해 보면 예. 단종은 수양대군을 믿었거든요. 예. 근데 단종이 먼저 수양대군을 제거했다면 단종이 비극적으로 안 끝났겠죠. 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냥꾼이 하나 있는데 네. 큰 개가 두 마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어린애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럼 사냥꾼이 살아있을 때는 큰 개들이 어린애한테 잘하죠. 그렇겠죠. 근데 사냥꾼이 죽으면 이때는 사냥꾼 통제력이 없어지니까 이 큰 개가 어린애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윤리적으로는 뭐 폐륜이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위험한 두 사람을 제거했다. 왜냐하면 장성택이 처형되기 직전에 보면 예. 뭐 짝다리 짚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예. 김정은이 있는데 딴 데 보고 딴 사람 얘기하거나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리용호 처형 이후도 NHK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6년 5월에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예. 예. 235 군부대 문건이라는 북한 내부 군부대 문건이 나왔거든요. 예. 거길 보니까 리용호 총참모장이 김정은의 허락 없이 군부대를 옮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그 문건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봤을 땐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2015년 5월 달에는 뭐 졸았다는 어떠니 뭐 그런 설이 있었지만 우리로 치면 국방부 장관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처형을 합니다. 예. 이때까지 거의 200명 차관급 이상의 거의 200명 이상을 처형을 하거든요. 와. 그럼 여기 연관된 인물로 치면 장성택만 해도 수백 명 이상 죽였다는 게 정설이에요. 장성택 누나, 매형 다 죽였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 숙청을 통해서 권자를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정한 동물적 감각은 있었다고 봐야죠. 만약에 뭐 물론 이제 만약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들에 의해서 권력 구도가 지금과 달리 왔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장성택은 어마어마한 사단을 갖고 있었거든요. 군을.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 형들도 장성호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종의 장성택 사단.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고위급 인사들을 많이. 그럼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연설하는데 이렇게 딴 데 보는데 네. 옆에 장성택한테 장교들과 민간 어떤 고위층이 조아리면서 이렇게 막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장면이 장성택의 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일에 국정을 장악을 못했다면 네. 장성택이나 리용호 같은 왜냐하면 위기 때는 총 가진 사람들이 제일 힘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인민군 군부가 더 성장할 수가 있고 장성택 같은 노련한 정치 세력들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죠. 만약은 없지만 네. 김정은이 저렇게 1인 지배체제 가혹한 잔혹한 숙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다른 세력들이 부상했을 가능성도 있죠. 결국 뭐 끝으로 가면 권력은 총부에서 나오는 거니까 무력으로 또 어떻게 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북한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인민군대는 핫바디 군대입니다. 네? 전쟁 못 해요. 인민군이요? 예, 왜냐하면 인민군 안에는 사단장이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 정치 지도원이 따로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총정치국이라는 데고 네. 총참모부는 요거는 이제 우리 좀 합참이거든요. 예. 요 정치군인들이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감시해요. 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이 앵커님 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 누가 보고 있어요. 턱을 겠다, 입술을 몇 번 움직여. 다 기록합니다. 실제입니다. 아, 그래요? 웃을 때 약간 헛웃음 쳤다. 뭐 그날 복장 단추 2개 벌었다. 이게 다 기록에 남아요. 그 정치위원들이 다 적습니다. 어. 그리고 그러니까 김정일 죽었을 때 예. 그날 24시간을 기록한 문건이 저한테 있거든요. 예. 거기 보면 사단장이 뭐 테레비를 보면서 5분 동안 울고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몇 번 쉬었다가 다 써 있어요. 와. 그러다 보니까 해프닝도 하나 있는데 재밌는 게 예. 연대장으로 추정이 되는데 연대장이 가다가 군인 인민군들이 조화 이제 장례식장용 조화를 만들고 있는 걸 보고 이제 한마디 해요. 예. 듣고 있는 거 아니까 잘난 체 하려고. 예. 아 미리 만들었으면 좋았을 걸 왜 이제야 만들어 그러고 간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연대장이에요. 예. 그럼 미리 만들면 미리 죽으란 얘기잖아요. 그냥 조용히 해야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말을 하는데 아. 실수한 거죠. 그런 해프닝들이 아. 다 기록이 되고 인민군들은 군대 사단장, 연대장, 군단장이라 할지라도 네. 병력 이동권이 없어요. 아. 중대급도 김정은의 허가 없이는 이동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총구에서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통제 체제가 마비되면 그때 가서는 총구에서 나오는데 예. 지금은 감시 체제 때문에 뭐 북한에서 쿠데타 난다 이런 얘기 유튜브 보면 많이 나오는데 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 믿지 마세요. 그 뭐 쿠데타는 됐고 지금 요즘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하나가 김정은 건강 이상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몸무게가 140이 되고 뭐 지금 뭐 피부 어디가 뭐 탄력이 없어졌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실제로 건강은 조금 문제는 있긴 있는 거죠?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아니 일단 겉으로 봐도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맞아요. 제가 이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예. 제가 이걸 좀 자 여기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예. 이 객관적인 증거만 보여드릴게요. 예. 김정은의 취침 시간은 새벽 5시입니다. 예. 여기 써 있잖아요. 예. 나는 어려서부터 밤을 새우며 일하는데 습관이 되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의 생활 법칙으로 체질화되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 밑에거든요. 예.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늘이라면 하루 사업이 끝나는 저녁까지 보거나 24시 밤 12시까지를 염두에 두는데 이 빨간 글씨 보시면 오늘을 나는 다음 날 5시 새벽 5시까지로 보고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방금 전 5시에 하루 사업을 총화하고 새날에 진행할 사업을 계획하였다. 이게 노동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잠을 안 잔다는 얘기예요? 낮에 자겠죠. 근데 이렇게 밤을 새우는 건 아무리 생활 습관이 바뀌어도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예, 국정원도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보고를 했어요. 아.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김정은이 그동안 나왔던 요게 언제냐면은 2014년 10월이면은 김정은이 30살 때거든요. 예. 지팡이 짚고 있어요. 아, 30살에. 30살에. 그 다음에 이거 2015년 11월인데 예. 오른손에 31살에 손에 붕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이상 있는 거 몇 개만 갖고 나온 거예요. 예. 자, 이 손을 한번 보시면 이게 2016년이고 2023년 2월인데 손이 완전히 90도로 꺾여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렇게 손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뭔가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든지 예. 저게 뼈가 저렇게 꺾이지 않죠. 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죠. 그다음 예. 자, 이게 2020년 5월에 나온 손인데 저게 의료계에서는 스텐트 수술 자국일 가능성이 있다. 손목에. 아. 왼쪽 손목에.
그다음에 2020년 1월에 뒤통수에 뭘 붙이고 나왔거든요. 어. 저희가 김일성의 혹이 있던 자리입니다. 어. 혹이 있던 자리. 그다음에 좀 더 볼까요? 이거죠. 이 뾰루지, 왼쪽에 뾰루지. 예. 이 뾰루지가 생긴 지가 4년이 됐거든요. 4년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2024년 8월이거든요. 네. 여기도 뾰루지가 있거든요. 네. 그럼 4년 동안 사라지지 않는 뾰루지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어? 손을 대기 어려운 김일성과 같은 어떤 혹의 일종이거나 네. 아니면은 염증, 만성 염증이라는 설이 유력하거든요. 김일성도 혹을 제거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위험해서 제거하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손을 못 대는 거죠, 이게. 그다음 흡연입니다. 흡연. 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게 뭐 여러 장면인데, 뭐 김주혜 옆에 보면 김주혜 옆에 놓고도 담배를 피거든요. 그 꼭 성냥으로 피는데 김주혜가 성냥을 들고 다녀요 옆에. 혼성을 또 항상 크리스탈 잿더리, 그 비싼 구찌 핸드백에서 나오는 게 김정은의 크리스탈 잿더리입니다. 그래요? 아니, 꼭 잿더리, 크리스탈 잿더리를 써요. 어. 이거는 약과인 게 네. 유치원에 갔는데 제가 그 사진을 못 갖고 왔네요. 유치원에서 담배 피면서 유치원 선생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애들 잘 키우라고. 유치원에서. 그다음에 이번에 상상도 못할 일이다 우리가. 그럼 이번에 수해 때문에 네. 신의주 요주에 있는 아이들 평양에 데리고 왔는데 그 교실에 가서 크리스탈 잿더리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겁니다. 너무 줄 담배야. 이게 2022년 6월 18일 코로나 때인데요. 네. 이게 부인 리설주인데 자기 집이에요. 네. 이때 지방에 약이 없다고 소위 이제 사랑의 불사역을 자기 집에 있는 약을 싸서 이제 보내주는 장면이 노동신문에 나왔는데, 네. 요 김정은 가슴을 보시면 색깔이 있는 패치가 붙어 있죠. 뭐지 이거? 내복이 아닙니다. 내복이 이렇게 생길 수가 예. 없죠. 그리고 김정은 건강을 관리했던 만청산 연구소의 연구사가 여기 와 있는데요.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일가는 하얀색 이 순면 염색이 안 된 속옷을 입는데요. 이거 색깔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생긴 내복은 없죠. 네. 저 구멍도 단추 자국이 저렇게 생길 리가 없죠. 네. 가슴에 저게 정확히 심장 부위거든요. 어. 이걸 종합해 보면 김정은의 몸무게는 AI로 추정을 해봤더니 145kg가 나오거든요. 아. 저보다 2배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 종합해 보면 새벽 5시에 자, 담배는 손에 안 놔. 저도 전에 담배를 2갑 해본 적이 있는데, 하루에. 예, 아니 그렇죠. 네. 이제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 하루에 3갑 내지 4갑 피는 거예요. 와. 거기다 밤샌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계속 이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상, 그 다음에 이 심장,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심장 이상으로 혈관계로 죽었잖아요. 누구 옆에서 그 건강 얘기 해준 사람이 없나? 있답니다. 있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잘 안 듣는데요. 김일성도 김정일도 그 장수 만수무강 연구소에서 연구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네. 그대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통제를 못 하는 거죠. 비만도 얘기를 안 하겠습니까? 저 정도면.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건강이 이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는 거고, 이상이 있는 게 100%고, 네네네. 내일 쓰러져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그 나쁜 생활 습관과 체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명은 제천이라고 이러고 100살 살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네. 내일 쓰러져도 이상하진 않다. 아. 그게 정설입니다. 네네네. 근데 만약에 김정은이 이렇게 하다 오늘 쓰러지면 북한은 약간 멘붕 올 거 아니에요. 오죠. 일단은 백업 요원도 없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자식들이 지금 김주혜 그 친구가 요즘 종종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 거 같고, 그다음에 아들은 없죠. 지금 그동안 설이 첫째가 아들. 네. 2013년생 김주혜는 확인이 됐어요. 네. 이름도 김주혜 맞습니다. 데니스 로드먼이 2013년에 여름에 네. 평양 원산에 가서 주혜라는 아이를 내가 안아봤다 그랬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반신반의했죠. 미국 사람도 우리 발음 못하잖아요. 네. 주엘까 아닐까 뭐 지금 뭐 이름이 다른 설도 나오는데 김주혜 맞습니다. 예.
이 주인조차 사랑했자고요. 평양에 가면 엘리트들 집안에 김주애를 안고 찍은 사진이 걸려 있답니다. 그가 증언했어요. 그 주애 공주님과 함께. 네. 그러니까 주애 맞아요. 공주. 13년생입니다. 예. 공주랍니다. 김여정도 어릴 때 공주라고 그랬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근데 첫째 아들은 그 다음에 김주애 밑에 성별미상의 아이. 요게 정설이었는데 지금은 유보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있는 점 잘 모르겠다. 낳았어도 죽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있어도 정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확인된 건 2013년 김주애 하나인데 김주애를 좀 볼까요? 처음 등장한 게 이때거든요. 2022년 11월 18일이거든요. 아주 애때죠. 네. 김주애가 2013년생이거든요. 예. 그럼 9살 때 나온 겁니다. 누가 봐도 애때인데 근데 저 모습이 누구냐? 저 손잡고 가는 게 이 뒤에가 이게 화성 17형 ICBM이에요. 그러니까 9살짜리 애를 이때 굉장히 놀랬죠. 저런 애 데리고 나왔구나. 그러니까 예쁜 딸에 그냥 예뻐하는 딸에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때 평양에 있던 그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김정은이 나온 게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다음에 바로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주애가 저 어린애가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어디 아픈가? 어디 아픈가? 자, 여기만 해도 요런데 갑자기 이제 주애가 진화합니다. 이렇게 진화해요. 지금 아까 애땐 애가 이제 양장을 입었고 이설주 아니에요? 이설주 아닙니다. 저 김주애예요? 김주애. 왜 이렇게 커? 지금 1년도 안 되는 순간에 굉장히 커요. 키가. 김정은이 작은 거죠.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김주애는 인민군에 둘러싸여서 주석단에 앉아서 소위 물개박수 치고 있는 거죠. 제가 10살, 11살밖에 안 되는데. 저 때는 10살이죠. 2013년생이니까. 인민군에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제가 10살이라고요? 처음에는 사랑하는 자제분이었는데 네. 인디는 존경하는이 돼버렸어요. 호칭이. 예. 그러니까 이제 인민들이 존경하는 거죠. 사랑하는 김정은이 사랑했던 거고 또 진화합니다. 이게 주애몬. 예, 후계자 시절의 김정일, 김정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후계 수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저렇게 아버지에 따라다니면 후계 수업이에요. 네네. 김제가 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존경하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거든요. 샛별 여장군? 예. 북한에서 별은 김일성, 김정일만을 의미합니다. 김일성이 항일 빨치산 때 조선의 한별, 조선의 샛별동지라고 불렸다고 자기들이 주장하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김정일은 광명성, 별성자. 근데 김주애가 샛별이잖아요. 그 다음에 장군도 또 문제가 있는 게 우린 별 달면 다 장군인데 북한은 별 단 사람들을 장령이라고 그래요. 장군 아니에요? 장군 아니에요. 장군은 네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김주애까지 5사람이네요. 김일성 장군, 김정일 장군, 네? 그 부인 김정숙 장군, 김정은 장군, 그 다음에 샛별 여장군이니까 지금 최고 지도자에만 쓰는 별과 샛별을 동시에 써버린 거죠. 김주애한테? 김주애한테요. 이게 사단이 난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사단이 하나 난 게 요건데요. 김주애를 오른쪽 그림 보시면 여기에 요게 이 강동 종합원실 이 준공 및 조업할 때인데요. 예. 이거 올 봄이에요. 3월이에요. 여기 김주애 동그랗게 보이죠? 예? 요 밑에 이게 노동신문에 향도의 위대한 분들께서 그랬거든요. 향도? 분들이면 복수잖아요. 예. 향도는 길잡이라는 뜻이에요. 길잡이? 길잡이. 안내하는 사람. 근데 북한에서는 향도는 조직은 노동당에만 쓰고 그 다음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대한이라는 표현은 우리는 뭐 좀 쓰잖아요. 네. 근데 북한에서는 위대한도 김일성, 김정일에게만 써요. 김정은도 최근에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향도의 위대한 분들 또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김주애는 후계자 책봉식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도 받아보지 못한 아주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김주애한테 물려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 만일 죽으면 갑자기 쓰러지면 불행하게도 북한에서는 왕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씨 왕조에서 왕이 죽으면 이씨 말고는 못 되죠. 그러니까 김주애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아무리 그래도 그 뭐 군분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그냥 인정을 해요. 그 북한의 정치 문화에선 자동적으로 소위 자기들이 말하는 백두혈통 김씨로 가는 겁니다. 여기 그 누구도 이해를 달 수가 없어요. 아니 와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아 그래서 김주애가 지금 여러 뭐 저 신문 등을 통해서 지금 호칭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에게나 쓸 법한 표현을 김주애에게 북한이 쓰고 있다. 예. 그 김정은 동생 있잖아요. 김여정이요? 김여정. 김여정 좀 볼까요? 거기도 한참 뭐 좀 약간 지도자급으로 가는 것 같았는데. 그거는 여기서 정말로 잘못된 분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북한 정부는 대동강 TV 같은 진실만 말하는 걸 봐야 됩니다. 김여정으로 갈 수가 없는 게요. 예. 북한의 후계자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보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음. 대를 이어 하는 거니까 세대에서 세대로 교체가 되는 거지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네. 북한에서는 이제 김주애는 따로 얘기되는데 예. 여성이 권력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김정은의 고모 김경희도 권력이 없었고 김일성의 후처 김성애도 권력이 없었고 김주애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김주애를 왜 9살 때부터 데리고 나왔느냐? 예. 북한에서는 여성이 권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주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애땠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뭐 향도, 샛별 여장군, 위대한 다 쓰니까 이제는 김주애 안 나오면 궁금하죠. 후계자 수 왜 안 받나?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출시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문화는 아주 봉건적인데 예를 들면 3월 8일 날이 38 국제 부녀절이라고 그 여성의 날이거든요. 북한판. 예. 38 국제 부녀절 노동신문 일면에 뭐라고 나왔느냐? 사설에 여성들은 순결해야 하며 예의범죄를 잘 지켜야 되며 도덕을 잘 지켜야 되며 이게 사설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좋은 엄마 되라, 좋은 아내 되라, 좋은 여성이 되라, 예의를 잘 지켜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아마 그렇게 나가면 난리 날 거예요. 그 정도기 때문에 예. 아주 봉건적인 문화라는 걸 김정은도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기적으로 김주애를 노출시키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그냥 뭐 예전에 진짜 왕조라고 치면 뭐 후궁을 들여서 아들을 보고 그렇게 물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예. 김정은의 여자 관계는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기쁨전이 뭐니 그러는데 만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자 관계 복잡하다면 어디서 나오면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왜 김주애를 내세우죠? 없다는 얘기죠. 현재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렇게 중요하다면 벌써 아들을 낳겠죠. 그러니까. 리설주가 안 낳아주면 딴 데서 나왔겠죠. 예. 김정은도 네 번째 부인이거든요. 김정일의. 예. 홍일천, 김영숙, 고용희, 그다음에 성혜림, 네. 그다음에 고영숙 네 번째거든요. 김옥은 마지막에 다섯 번째도 있고 하겠네 그만. 그러면 여자가 있다면 데리고 나왔겠죠 아들을 벌써. 앞으로는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숨겨둔 아들이거나 여자 관계가 복잡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모르죠. 복잡한데 애는 안 낳을지는. 그러나 선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는 몰라요. 자 이제 이렇기 때문에 김주애가 나온 거고요. 이제 김여정 위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김여정이 왼쪽 그림 보시면 2018년 4월에 판문점 회담 때 김여정이 지금 김정은이 받은 우리 화동들이 준 꽃을 들고 서 있거든요. 옆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은 2019년 2월 달에 60시간 기차 타고 하노이 갈 때 중국 난닝역이거든요. 네. 요게 검은 모습이 김여정인데 김여정이 들고 있는 게 소위 그 크리스탈 잿더리입니다. 아 그놈의 잿더리. 네, 그건 크리스탈 잿더리. 정말. 그러니까 김정은이 담배를 피니까 잿더리를 들고 있어요. 이게 후계자예요. 오른쪽 보시면 이게 후계자입니다. 2011년 김정일이 반팔 입었으니까 여름이네. 죽기 몇 달 전이네요.
김정은이 아버지하고 악수를 하는데 한 손으로 악수하고 있어요. 아, 대등하네. 이게 후계자지. 왼쪽 보면 뭐 꽃 들고 있고 그다음에 잿더리 들고 있는데 권력이 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김여정이 세력을 갖고 있고 뭐 리설주하고 암투를 벌이고 그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북한 정치문을 아는 사람들은 네. 그런 말 믿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 장면인데요. 이건 8월 5일 날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이제 맨 앞에 가는 게 김정은인데 네. 요 때는 그 현송월이 튀어나와서 이제 안내를 했고요. 예. 요 뒤에 따라가는 게 김주애고 고모인데 김주애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어요. 고모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고모는 마치 비서처럼 이리 가시죠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김주애의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김주애한테 김여정은 이미 고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자 책봉이 되면 그냥 삼촌들이 다 군이잖아요. 대군들이 돼버리고 세자한테 저하 그러면 신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주애가 한때 권력을 가졌다. 권력을 가진데 잿더리 들고 서 있습니까? 김여정. 김여정이죠. 권력을 가진 잿더리 들고 서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졌는데 꽃 들고 서 있고 그러니까 김여정은 처음부터 권력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그래요? 않았어요. 김여정이 근데 막 우리가 권력이 있나 싶었었던 거는 진짜 좀 험한 막 남조선 어쩌고 하면서 우리 욕도 하고 지도자들에 뭐 대해서 그래요. 좀 험한 말도 많이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것 같아서 외교나 이런 것도 오빠의 힘을 빌어서 오빠의 그림자일 뿐이지 네. 오빠가 없는 김여정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김여정이라는 존재는 오로지 오빠 때문에 네. 있는 거지. 오빠가 없는 김여정은 그냥 뭐 그 바람 앞에 촛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체 만일에 주변에 세력이 있고 네. 김여정 중심으로 권력 블록을 형성한다. 그럼 다 황천길입니다. 다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김여정이 누구 만났다 무슨 말했다 다 기록되거든요. 그럼 지금 김정은은 혹시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김정은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죠. 지금 통일 민족 개념도 폐기했. 이제 10월 7일 날 최고인민회 하거든요. 예. 이제 북한만 자기 나라고 영공 영토 영해가 북한만이고 이제 통일도 안 한다고 그랬고 이제 민족 개념도 폐기했죠. 이제 안 한대요. 우리 같은 민족이 아니래요. 그러면 자기만의 사회주의 강성되고 자기만의 왕조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랑 뭐 통일도 필요 없고 이제는 그렇죠. 북한만 우리나라만 자기네 나라만 잘 살겠다. 통일과 민족은 김일성, 김정일의 유언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조국 광복을 위해서 김일성이 싸웠다는데 조국이라는 게 북한만이겠어요? 네. 아니죠. 그다음에 북한은 6.25를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조국 해방이면 한반도 전역이고 전쟁을 왜 일으켰어요? 북한만 있었으면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이유도 네. 할아버지 아버지 그다음 나가 아니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옛날 사람들이고 김정은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벽돌통 왕조. 그러니까 영국식 입헌 군주제를 따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일부 전문가들 분석도 나와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의 항상 그 세자 왕세녀가 따라다니잖아요. 예. 근데 김주애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제 영국은 실권이 없지만 여기는 실권이 있는. 그렇죠. 실권이 아니라 너무 많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 있는. 김정은으로 시작되는 왕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자기의 공고한 왕국, 내 권력을 누구도 침탈할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내가 만들고 싶다는 게 이제 김정은의 지금 생각인 거고. 그래도 어쨌든 나라가 점점 더 밑으로 내리꽂으면 안 되잖아요. 뭐 하다못해 경제 성장 같은 거를 좀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는 아니겠죠, 김정은이. 김정은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이 그림을 보시면 네. 여기 북한 경제 성장률 추이거든요. 네. 한국은행이 올 7월 달에 발표한 겁니다. 지금 저 빨간 게 북한이거든요. 저 정도였으면은 우리는 아마 곡소리 났을 거예요. 0.4, 마이너스 4.5, 0.1, 0.2. 최근 한 10년간 대략 한 13, 4%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래요? 단순 계산해 봤을 때. 그런데 네.
김정은도 경제를 살리고 싶은데 저 그림에 비밀이 하나 숨어 있는데 예. 우리가 1.4% 성장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3.1% 성장했거든요. 근데 제가 북한 내부 들여다보면 북한 주민들이 정말로 살기 어려서 아우성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난해 3.1% 성장을 했어요. 네.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건설업이거든요. 8.2%. 네. 김정은이 건물 무지하게 짓습니다. 뭐 평양에 82층 아파트 짓고 어마어마한 주택 매년 짓거든요. 82층이요? 82층짜리. 메인 타워가 82층의 아파트에. 아이고야. 고층 아파트를 너무 많이 줘요. 왜 그래? 아니 인민들을 위해서 집 지으면 좋은 거죠. 근데 네. 저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건설업이 8.2% 성장을 했으면요. 이 그래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럼 집을 지면 전기, 수도, 가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 수도, 가스도 동시에 성장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저 그림 보시면 전기, 수도, 가스는 마이너스 4.7%예요. 건설은 8% 성장인데 예. 어떻게 이래요? 전기, 수도, 가스는 안 넣어준다는 얘기죠. 아, 건물은 지어줬는데. 예.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82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아니, 설마. 안 들어가요. 아, 이거 엘리베이터 없이 80층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전기가 부족하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한 번, 점심에 애들 학교 갔다 올 때 한 번, 시간 정해서 저녁에 퇴근 시간에 이렇게 3번 나눠서 운행을 합니다. 술 한잔 먹고 늦게 들어가면 못 올라가요. 1층에서 자야 돼요. 에이. 아니 싫어합니다. 싫어. 이게 언제부터냐? 이미 80년대부터 평양의 고층 아파트들은 시간제 운행이에요. 전기를? 그럼요. 전기가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양에 있는 외교관들이 다 증언한 게 제한 송전이고 전압이 낮아서 예. 전기 오븐으로 물 끓이는데 1시간 걸리고 컴퓨터는 전압이 낮아서 보지도 못하고 평양의 학생들이 나와서 가로등 안에서 책을 본다라고 이미 외교관들이 다 입증을 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전기도 없는데 뭘 그다음에 그렇게 만들었어? 평양에 문제는 뭐냐? 82층인데 수돗물이 안 올라가요. 수압이 약해서. 아, 하긴 그것도 안 올라가죠. 예. 3층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물을 써요? 물을 길어 올라가야죠. 에이. 실화라니까요. 80층까지 어떻게 물을 길어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시간제 타면 올라가잖아요. 그 시간에. 아유.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예. 김정일이 아파트에 가서 뭐 해봐요? 물 틀어보죠. 예. 김정일이 물 틀어보고 있잖아요. 예. 왜? 수돗물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른쪽 그림은 뭐냐? 김정은이 하는 말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예?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가? 수돗물은 잘 나오는가도 다정히 물어주시며 둘 다 지금 수돗물에 지금 목숨 걸잖아요. 아니 전기 안 들어오고 수돗물 안 나온다니까요. 자, 와.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이게 북한 영화, 북한 미니 시리즈거든요. 우리 이웃들. 애가 이제 학교를 못 가고 물 들어가니까 옆집 아줌마 이웃이 너는 학교 가라. 아줌마가 요거 물 박스 이게 양동이잖아요. 네. 아줌마가 해줄게. 오른쪽 보세요. 이거 공동 급수 시설이에요. 물 길어 올라가야 돼요. 와.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안 믿으시잖아요. 그러니까 82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노인네들 아프거나 그 시간을 놓치거나 지금 평양에 있던 제 친구들이 서울에 와 있는데 네. 80년대 이미 친구 집에 가서 20평 아파트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영철아 놀자 하고 갔는데 엘리베이터 안 오면 집에 왔대요. 그때 이미 평양에도 수도망이 안 깔린 데가 있어요. 아까 그래프가 보여줬잖아요. 믿으세요. 네. 건설이 8.2%인데 전기 수도 가스가 마이너스 4.7%잖아요. 한국은행 자료인데 안 믿으시겠어요?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으면 높은 걸 왜 만들었어? 보기 좋잖아요. 내가 만들었다고.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네. 답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게 김정은의 경제 정책이에요. 펀더멘탈을 개선해야 되는데 펀더멘탈은 돈을 안 쓰고 자기 보기 내가 정도. 만들었어. 가서 수돗물 틀어보고 나오니까 이때 안 나오겠습니까? 좋아. 내가 만들었어. 열심히들 살아. 그러고 가면 물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지속 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평양은 1층이 로열층입니다. 1층, 2층, 3층이.
1층, 2층, 3층. 어느 정도냐면요. 예. 평양에서 아파트에 돼지 키운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예? 아파트에 돼지 키워요. 아파트에서 돼지를 키워요? 예. 어떻게? 안에 만들어서 다 키울 수 있어요.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경제라는 건 지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삶이 네네. 북한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 거기다가 지금 뭐 수혜도 역대급으로 또 낮다면서요? 그러니까 예. 돈을 저렇게 쓰니까 예. 인프라에 손을 안 대잖아요. 아 수해 방지 시설 이런 것도 못 하고. 나무가 없으니까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민둥산이니까 비 오면 다 토사가 내려가서 하상이 높아지죠. 준설은 안 해요. 그다음에 그 돈들을 이 댐이나 인프라나 이런 쪽에 쓰는 게 아니라 보여지기식 건설했으니까 이 수재 방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슬비만 내려도 홍수가 난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변에 지금 역대급 수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예.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지금 여기에 오른쪽에 노동신문인데 예. 신의주와 의주군을 비롯한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압록강 연안의 예. 일부 군내 지역들을 특급 재해 비상 지역. 말도 잘 만들어요. 특급 재해 비상 지역. 압록강 전역이 지금 수해를 입었어요. 아. 지금 본인들 이제 왼쪽 보시면 7월 27일 날 수해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 비가 왔으니 이슬비만 내려도 수해가 나는데 역대급 폭우가 내렸으니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겠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게 피해 장면이거든요. 수해 장면이거든요. 예. 이게 신의주예요. 이게 압록강인지 신의주겠어요? 이게 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잠깐 물이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두 잠겨버렸어요. 아,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수해가 났어요. 와.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장면인데요. 7월 27일 날 수해가 났는데 7월 27일 날 김정은은 뭐 하고 있었느냐? 평양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7월 27일이 북한이 말하는 전승절, 우리로 치면 이제 휴전협정 기념일이거든요. 네. 7월 27일 날 비는 25일부터 오기 시작했는데 27일 날 전승절이라고 그래서 김정은은 평양에서 보시면 맨 왼쪽에 보시면 6.25 때 참전했던 노병들, 그러니까 노병을 전승세대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겼다고. 이 세대하고 상봉 모임을 하는데 표정을 잘 보시면 아주 즐겁게 웃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냐? 그 6.25 때 군인들을 재현해서 행진을 하는데 그 행진을 보면서 웃고 떠들고 있거든요. 맨 오른쪽은 저녁에 불꽃놀이 하면서 공연을 하면서 또 웃고 떠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수해가 이렇게 심한데 그때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죽어가는데. 자, 그러면 북한은 저렇게 김정은 행사가 있으면 다음 날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도. 네. 노동신문에 7월 27일 날 수해가 난 게 아니고 네. 저걸로 도배를 했어요. 아, 수해 보도는 안 하고. 예, 신의주에서 사람들 죽어 나갔는데 지금 본인들은 사망자 실종자를 보도 안 하는데 최소 수천 명 사망 실종자거든요. 네. 10,000명이라는 소리도 나와요. 10,000명대라는. 근데 김정은이 웃고 떠들었으니까 네. 이걸 보면서 북한 민심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네, 당연히. 안 좋죠.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여기 보시면 예. 여기 찾아갔잖아요. 천막에. 예. 뭐 가슴 풀어헤치고 예. 지금 막 이 아주 더운데 예. 신의주 의주에 천막천에 갔거든요. 이게 민심을 달래고. 근데 여기도 또 블랙 코미디가 하나 숨어 있어요. 이 사진에도. 네. 여기 천막천이거든요. 예. 근데 아이 옷을 가져갔는데 옷이 드레스예요. 아니 저게 실용적인 옷입니까? 천막천에서 입을 옷이에요. 아, 그러네. 옆에 그 남자 아이도 황당하게 쳐다보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애가 지금 천막천에 있는데 웨딩 드레스 같은 거 입혀놓고 예. 너 이쁘지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민심 달리려고 예. 김정은이 가서 이제 수해 현장에 가서 진두주의합니다. 뭐 심각하죠. 가슴 풀어헤치고 이게 이 사진 보면 저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심이 깊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지금 구명조끼 안 입었어요. 저기서 한번 떨어질 뻔했거든요. 물에 스치면서. 아, 큰일 나. 그때 떨어졌어야 되는데. 아. 이 경호로 보면 예. 145kg짜리가 저 물에 떨어지면 구조 못해요. 어. 경호가 엉망인 거죠. 근데 뭐냐?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있다. 오른쪽은 뭐냐면 수해로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장면이에요. 헬기로. 예. 아니 본인이 왜 최고 지도자가 비 맞으면서 저렇게 헬기 부대가 하면 되지. 본인이 직업 주의합니까? 뭐냐?
나는 평양에서 웃은 게 아니고 내가 구조하고 있는 거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러고 나서도 또 삽질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수해 현장 인근이거든요. 네. 이제 북한의 헬기를 직승기라고 그래요. 네. 직승기. 네. 그 헬기 부대를 방문해서 격려하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있죠. 네. 인근이에요. 기차 타고 갔어요. 네. 뭐 하느냐? 이 부대를 갔습니다. 이 와중에 헬기 부대가 아직도 계속 구조하고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헬기 다 모아놓고 훈장을 줘요. 훈장을 주고 부대 표창을 합니다. 영웅 훈장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실수를 또 합니다. 파티를 열어요. 무슨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수고했다고 지금 파티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수현장 인근 부대예요. 지금 사람들 수몰돼 있고 아직도 복구 못하고 지금 노천에서 자고 있는 상황, 이 숙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헬기 부대 자기가 구조했으니 축하해 준다고 지금 이 상차를 놓고 지금 웃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불을 질른 거예요. 북한 인민들한테. 이게 노동신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 여론이 좀 안 좋군요, 지금 북한. 지금 보세요. 네. 부대 관병들을 축하하여 연회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에. 근데 요 맨 밑에 보세요. 정과 믿음으로 충만된 행복의 시간이 연회장에 흘렀다. 뭘 행복해요? 수천 명 죽고 지금 사람들 아우성인데 네. 옆에서 파티 열리면서 행복의 시간이 흘렀다고 지금 노동신문에 난 거예요. 그럼 아무리 북한이라도 민심이 어떻겠습니까? 흉흉하겠네. 흉흉하죠. 네네. 자기들 죽어나갈 때 웃고 떠들고 평양에서 이 불꽃놀이 했어. 그다음에 와서 지금 애들 드레스 입혀놓고 웃고 떠들려고 그래. 그다음에 옆에 가서 또 파티하고 행복한 시간이 흘렀대. 뭘 행복해요 지금. 우리가 이랬다면 아마 탄핵당할 거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게 그 김정은의 그러니까 오만 그다음에 자아도취 그러니까 모든 게 정책적 실수가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김정은 좀 안 되겠다 이런 여론은 없어요? 여론이 있겠죠. 상- 근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다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눈으로 말해야 돼요. 눈으로. 눈으로는 말하죠. 눈으로는. 네네. 그리고 가족끼리는 말해요. 가족끼리는. 그런데 가족의 선을 넘는 순간 언제 그 기록이 남아서 결정적인 순간에 황천길로 갈지 모르는 거죠. 자, 그럼 최근에 저 오물풍선 예. 이거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보내는 건지 이 이거 한번 좀 볼까요? 오물풍선 이제 요 사진을 보시면 예. 여기 북한이 보내는 왼쪽이 북한 풍선이고요. 예. 오른쪽은 민간단체 풍선이에요. 우리가 보내는 예, 오른쪽 민간. 예. 우리 쪽은 투명한 비닐이죠. 네. 전 값이 싸거든요. 왼쪽 거는 중국제 라텍스 풍선으로 보여지는데 저거 한 10만 원 정도 해요. 하나에. 예, 하나에. 어. 하나 하는데 일단 북한이 풍선을 보내는 이유는 우리 쪽 단체들이 풍선을 보내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풍선을 보냈는데 뭘 그리까지 심각하게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게 이제 북한이 보내는 진짜 어물풍선입니다. 네. 근데 초기에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정말로 쓰레기. 동물 분뇨를 보냈고 예. 지금 이제 쓰레기를 담아 보내거든요. 예. 근데 왜 쓰레기 오물을 보내느냐? 우리가 보내는 전단이 쓰레기로 본인들은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는 뭘 보내느냐? 이런 걸 보내거든요. 전단에 쌀은 이거 바다로 가는 거고요. 무거우니까 쌀, 약품, 달러, 생필품 이런 걸 보내거든요. 이거 오물 아니잖아요. 쓰레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쓰레기라고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전단이거든요. 예. 저게 이제 조선개혁개방위원회라는 알려지지 않은 그동안 비밀리에 활동했던 조직이 뿌린 건데요. 아니 가게도 보내면 뭐 어떻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김정은이 숨기고 싶어한 비밀이 다 들어 있어요.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과 김정숙, 그 다음에 후처 김성애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김정일을 알고, 김정일의 부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저기 홍일천, 성혜림, 김영숙, 김정은의 엄마 고영이, 마지막 김옥도, 그 누구도 엄마를 몰라요. 부인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이 아들이라고 태어나왔는데 김정은이 자기 엄마가 고영이란 말을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왜 못하느냐? 고영이가 제1교포 출신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제1교포는 제4라고 그래서 잘 이해 못 하시겠지만 굉장히 천대를 해요. 제일교포를? 예, 거의 천민 취급합니다. 출세에 지장이 있어요. 어. 왜냐하면 일제 때 아주 가난하게 살던 분들이 북송선을 탔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난하죠. 그다음에 일본에 있다 왔으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제1교포를 제4라고 그래서 네. 제4 안 믿어요. 천시합니다. 그러니까 제4 출신을 숨기고 싶겠죠. 자기 엄마가. 그다음에 고영희의 아버지 고경택이 제주도 출신이거든요. 네. 그럼 제주도 한라산이 있잖아요. 그럼 김정은에는 백두산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한라산 피가 흐르는 거죠.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게 고영희의 언니가 고용숙인데 예. 여긴 영숙이라고 잘못 나왔는데 고영희 언니가 탈북자예요. 탈북해서 미국에 살아요. 남편 리강하고. 그러니까 제4야 한라산 줄기예요. 그다음에 탈북자 가족이야. 그다음에 보니까 지금 순서가 고영희가 네 번째죠. 네. 부인도 아니고 첩이었어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으니까. 또 첩이야.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무용수는 그렇게 높은 직업이 아니거든요. 위신이. 만수대 무용수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든 나쁜 게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알고 보니까 장남은 김정남이었는데 김정은이 죽였어. 여기 있는 거 하나도 거짓말 아니거든요. 이게 알려지면 김정은이 가지고 있던 신화, 조작된 신화가 한 번에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못 보내게 하려고 오물풍선을 보내는 거고 이게 코미디인 게 뭐냐면 그냥 일반 이거 코미디가 아니라 일반 풍선은 그냥 팡 터지면 끝나요. 네. 아까 멀리 안 퍼졌잖아요. 예. 근데 일부 단체가 조선개혁개혁위원회가 쓴 게 이거예요. 요거 뭐냐면 디스펜서를 달고 조금씩 뿌리면서 계속 갑니다. 북한 전혀. 아 이게 지금 전혀 우리 쪽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예, 것 중에 보낸 거예요, 하나요. 이게 실제로. 아 근데 한번 그냥 빵 터져서 종이 쫙 흩어지는 게 아니고 가면서 계속 찍찍찍찍찍. 그렇죠. 빵 터지면 수거가 가능하죠. 아. 근데 이 단체가 보낸 게 이게 요즘은 GPS를 달아가지고 어디까지 가는지도 압니다. 아. 저렇게 뿌리면서 가면 인민군이 보고도 못 막잖아요. 와. 그러니까 저렇게 치명적인 숨기고 싶은 엄마의 비밀이 그냥 저렇게 막지도 못하는데 북한 전역에 떨어지니 네. 심지어는 이 디스펜서가 만주까지도 넘어가요. 풍향을 타면은.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풍선은 북한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쓰레기 풍선을 보내면 남쪽에서 여론이 나빠질 거고 남남 갈등이 있을 거고 야 그까지 풍선 왜 보내냐 이제 피곤해 보내지 마라 이런 여론 일면 막을 수 있고 실제 대북전단 금지법도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이제 쓰레기 풍선을 보내서 이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체제는 숨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이제 여기 보시면 또 하나 이걸 좀 띄워줘 보시면 이 정도예요. 지금 북한 한국 드라마 혹은 영화를 시청한 적이 있나 그랬더니 96%가 진짜요? 예. 이게 물론 이제 모집단이 좀 문제가 있죠. 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한류를 접촉한 거예요. 그게 영향이 있냐? 지난해 10월에 이 고성 쪽으로 뗏목을 타고 탈북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예. 20대예요. 이분이 증언한 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와가지고 예. 이제 신문을 봤거든요. 조사를 봤거든요. 예. 그때 제일 궁금하게 물어본 게 이거랍니다. 자기가 북한 드라마 뭐 10몇 부까지 봤는데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저 남한 드라마를 많이 다 봤는데. 봤대요. 다. 아. 그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여기 와서 제일 그 다음 편이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더 많이 봤대요. 남한 드라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오.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정보에 대한 욕구는 인간은 이 3프로 TV도 많은 구독자가 있는 건 그 네. 정보에 대한 욕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면 안 보고 못 배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외부 문화 정보의 북한에 대한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저변에서도 변화하는 거거든요. 막 이러고 다니는데 뭐 엄마가 째퍼래 한라산 줄기래. 그 우리 탈북자들 그렇게 괴롭히더니 자기 이모가 탈북자래. 심지어 성혜림. 네네.
성혜림의 언니였던 성혜랑 씨도 탈북했어요. 그 사람 아들, 그분 아들 이한영 씨가 네, 여기 네. 와서 네. 북한 요원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실가는 탈북자들이 여럿 있는 거예요. 거기다 김정남은 해외 다니다가 일본 디즈니랜드 가서 걸려 말리에서 죽어. 이런 게 다 알려지면 독재의 힘은 공포거든요. 네. 권위. 근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우습죠 이제. 우습네? 그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머지 않았다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내일 그러니까 북한이 무너지지 않아요. 네. 근데 김정은 정권은 무너질 수 있죠. 내일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김정이 내일 써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라고 예측하는 건 힘들다. 왜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정조대왕 돌아가시고 나서 순조부터 고종 순종까지 그냥 나라가 엉망이거든요. 그런데도 가거든요. 비실비실. 뭐 동학 농민난이 일어나고 뭐 이 이모군란 일어나고 이래도 넘어가거든요. 네. 결국은 일제가 쓰러뜨리거든요. 그러니까 체제가 약하다, 내구력이 약하다고 바로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김정은의 권위는 김일성이 100이라고 보면 네. 김정일이 50, 김정은은 10도 안 된다. 김주현은 1도 안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는 최악이고, 그다음에 하는 정책마다 삽질이고, 자원은 낭비하고 있고, 쓰레기 풍선 보내고 있고, 쓰레기 풍선 그렇게 보내지만 북한 주민들한테 안 알려요.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위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일 바로 무너진다라고 말은 못하는 거죠. 우리 위원님은 저 뭐 신변의 안위 같은 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은 거죠? 걱정해봐야 뭐 막아치겠습니까? 아니 임명제천인데. 아니 이거 아마 저 북한의 요원들도 볼 것 같은데. 많이 본답니다. 저 많이 본다 그러고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떳떳하게 있는데 뭐 저 건드리면 뭐 자기들도 손해 아니겠어요? 다 알 텐데. 하여튼 별일 없으시기를. 3%까지는 피해 안 오게 하겠습니다. 아이 저희보다도 우리 위원님 걱정이신데. 뭐 말고도 사실 지금 뭐 중국과 뭐 러시아의 관계 또는 뭐 미국의 트럼프가 되느냐 해리스가 되느냐 등등 여러 변수들도 사실 여쭤보면 좋은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그 뒤에 북한과 뭐 중국, 북한과 러시아 또 뭐 북한과 여러 그 해외 변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죠. 네, 한번 다시 시간 저희가 한번 좀 맞춰서 출연해 주셔서 그때 그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 연구위원이셨고요.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퇴근길 라이브는 북한 이야기 최근에 그 북한 오물풍선이나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이슈가 좀 돼서 여러분이 혹시 북한에 대해서 조금 뭐 오해한 게 만약에 있으시다면 제대로 좀 아실 만한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을 해봤고요. 다음 또 이어지는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 이어지는 시간 또 재밌는 또 투자에 관련된 여러 좋은 시간들 언더스탠딩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